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, 권성동 원내대표가요, 이렇게 또 남 탓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저는 보이는데, 이번 화제가 지난 재난 예비비를 삭감했다라는 예산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거짓말을 하기도 쉽다고 생각하는가 본데, 좀 확실히 짚어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. 권성도 대표 주장, 어디가 말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예비비는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정부 비상금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잘못된 팩트인 게 뭐냐면, 지금 예비비 이제 본 예산 중에서 재난제 쓰는 그 예산도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. 본 예산 있는 것도. 그러면 네. 예비비는 아예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불용 금액이 71.5%인 3조 2,912억에 달했다.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갖다 쓰고 오히려 제대로 네. 쓰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한 겁니다. 그렇죠. 네, 예, 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예비비를 다 사용 것도 아니고 목적 예비비가 지금 4천억이 남아 있고, 그리고 기재부 말을 따르면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요. 그 거짓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나마 지출된 금액 중에 재대책비가 얼마냐면요, 738억 원 뿐이에요.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돈이 3조 2,912억인데 그나마 쓴 1조 3,091억 원 중에 재대책비 700억 원 정도 썼고요. 무엇보다 예산을 제출할 때 부처별 재대책비를 이미 30% 이상을 삭감한 채 제출을 한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이거를 마치 잔뜩 올려서 제출한 걸 민주당이 깎았다라는 식의 지금 거짓 언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.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지금 이 예비비도 잘 아시겠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, 기재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혹시 이 2.1조의 예비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일종의 개헌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그렇죠.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런 의혹은 해명도 하지 않은 채로 네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쟁을 하고 있지만, 분명히 알아두실 게 저희는 이 부분에서 감액한 적이 없다라는 거. 이미 맞습니다. 네. 30% 이상을 삭감해서 제출한 건 최상목의 기재부, 최상목의 경제부총리 당시 했던 일이다라는 거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예비비 삭감을 좀 뭐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, 그 예비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 쌈짓돈 쓴 돈을 삭감한 거잖아요. 네. 네, 네. 그 당시에 뭐 대통령 해외 순방, 그리고 맞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건 뭐 수습 등을 해가지고 잼버리도 수습하느라 목조 쓰니까 네. 그걸 당연히 삭감한 거죠. 네, 그렇게 쓸데없이 쓴 네. 돈들을 삭감한 것인데,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조금 크게 목소리를 크게 세게 주장을 하면 그게 꼭 진실인 것 마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하루 만에 들통은 나긴 하더라고요. 그분 말씀하면요, 일단 안 믿습니다. 일단 진짜. 요즘에 이제 건접권이라고 해서 스스로의 말과 워낙 위배되는 자기 모순이 더 많아서 지난번에 그 하네요. 박근혜 그 탄핵 때 그 했던 말을 그대로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분 말을 들을 필요 뭐 있어요? 그러게요. 자, 이번 이제 화제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한 점이,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안전이라는 단어도 찾기 힘들었지만 이 안전을 관리할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제대로 구성도 안 된 듯하고 이게 실행도 안 된 듯하다. 대통령실이 지금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,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돌아왔다는 말이에요.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이 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력을 보여주나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,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? 뭐 3개월 동안 이제 공백이 클 거라고 보고요. 근원적인 그 이번 단순한 뭐 재난재해였다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공무원 체제나 지금 기존 시스템은 가능하겠지만, 이건 뭐 초유의 어떤 대형 뭐 국가적 재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라는 그 부재, 그것도 내란을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는 혼란을 일으켰는데, 그런 상황에서
이런 산불 그 초대형 이런 재난이 터진 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좀 이 부분을 과연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상당히 불안감과 걱정이 큽니다. 그리고 근원적인 해법은 빠른 시일 안에 파면 선고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생겨서 진짜 재난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지키는 그 정부가 바로 탄생해야 된다. 해야 하는데 그 가장 선두에는 우리 민주당,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함께한다. 그런 거를 국민이 꼭 알아주셨으면 바랍니다. 네, 저희가 아까 김성애 의원님, 한민수 의원님도 헌재 빠른 파면 선고 그 탄핵 심판 과정의 정리를 위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혹시 한 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? 네. 그냥 탄핵 선고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헌재에 대한 촉구 한 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윤석열 파면이 민생이고 민주주의다. 네.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재민들과 재난 상황을 보니까 화마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. 진짜 이거는 그냥 화재가 아니라 재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빠른 수습과 그리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기를 참 기도하게 됐는데요. 그 국민들께 마지막 위안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뭐 안타깝게 목숨에 이른 이제 고인분들의 이제 명복을 빌고요. 그리고 이제 유가족 분들께 아주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. 지금 이 시각에 이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제 그 공무원분들, 또 군인분들, 그리고 관계자분들, 또 산불 진화 대원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전 더욱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더 이상 이런 무모한 한 대통령에 의해서 일으킨 친지 쿠데타 내란으로 결국은 그 원인이 여기까지 또 재난 상황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속한 그 파면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보고요.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앞장서서 이제 뛰고 있다. 그 당원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조속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좀 봅니다. 네. 네.